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AI 캠으로 실제로 공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촬영을 해야 실시간으로 이제 사람 수를 체크를 하고요. 진입 방향, 진출 방향, 그리고 이제 정기적 시간대로 구글 서버로 올려가지고 집계하는 이런 방식을 좀 테스트를 해봤고, 어느 높이에서 찍었을 때 가장 적합할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얼굴이 또 나오지 않아야 되고 뭐 블러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일단 줄였습니다. 사이즈를 양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그냥 사람 눈높이 정도에서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좀 원격으로 많이 떨어뜨려, 한 30m 정도 떨어뜨렸고, 뒤쪽 산책로는 이렇게 수림대가 있어가지고 인식을 못하는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나갈 때 이게 카운터가 되죠. 이쪽 방향 아웃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갈 때는 네 분인데 카운티는 3명만 됐죠. 왜냐면 여기 둘이 겹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 눈높이에서 설치하는 거는 조금 겹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걸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도 겹치니까 하나로 파악하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어떻게 코딩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이 인식 센서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장난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랜덤 번호를 줬습니다. 인식한 거에 랜덤 번호를 줘서 같은 번호가 온 사람이 지나간 걸 인정 안 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7번이 지나가는데 왔다 갔다 해도 한 번만 카운트 되게 이렇게 만들었고, 화면을 벗어나서 이제 번호가 이탈되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인정을 해서 카운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뭐 제가 짠 건 아니고 요즘 오픈 CV에서 다 만들어 주니까요. 뭐 거의. 자, 요 뒤쪽에는 카운트가 안 되죠. 수림대가 있고, 그리고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상 오브젝트에 그 도심에다가 파란색 점을 찍고요. 그 리지드 바드 된 콜라이더가 요 선과 부딪혔을 때 카운트 되는 원리고, 들어오는 입구를 운동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쪽이면 인, 아웃 이렇게 결정하게끔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인 카운트 됐고요. 그래서 일단 확실한 부분은 이제 낮은 데서 찍으면 안 된다.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인식률은 뭐 거의 겹치지만 않으면은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안 찍힌 건 또 뭐냐면, 제가 너무 원격으로 해서 저화질 컴퓨터 캠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이런 걸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가로 해보고 하나씩 고가로 올려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카운트가 됐네요. 그렇죠? 그 이론상 보면 한 97% 정확률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보정을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눈높이에서 찍는 거는 그렇게 정확도 떨어지고 얼굴도 찍힐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2명이죠. 1명만 또 인식했네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서버로 올릴 때는 즉각 올리게 되면 이 카메라에 렉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한적할 때 올리게끔 그렇게 좀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높은 데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인으로 인식했죠. 여기 잘못 인식한 5인 인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판 보고 사람 얼굴로 판단하는. 또 이게 좀 무서운 게, 아무도 없는데도 가끔 뭐가 찍혀요. 테슬라 같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밤에 찍어봤는데. 이제 아웃이 되겠죠. 설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웃가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그 높이 올라갈수록 인식률도 좋아지고, 정렬 위에서 찍으면 이제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아예 이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에서 찍은 거죠. 이건 해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찍을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쪽을 아웃으로 설치해 놨고요. 이건 오픈CV에 욜로12 썼고요. 이제 메디아 파이프 쓰면은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것까지, 움직임까지 다 가져올 수도 있죠. 담배 피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공원에 요즘 자전거 못 타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카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구글 서버 사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시간별로, 지금 이건 설정을 아마 제가 3분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3분마다 데이터가 올라오고, 그 카메라 남바를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어딘지 아니까요. 그래서
들어올 때 이렇게 데이터들이 올라오게끔 테스트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유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 감독관 이메일이라든지 필요 관련자들한테 공유를 해주면 핸드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추구를 하는 건 이제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쌓일 거 아니에요. 이제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놓으면. 그럼 그 데이터의 좌표로 이제 그 맵의 카운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 카운트 된 걸 갖다가 AI가 분석을 해주면 흐름 분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을 이용했는지. 지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웬만하면 카메라라는 게 유리한 게 뭐냐면, 카메라가 보이는 데는 이제 저 사람이 그네를 탔는지 뭘 이용하는지 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개 정도 있는 데 같은 데는 이제 센서가 더 저렴합니다. ESP82 같은 경우 쓰면은 한 와이파이 통신 수가 하면은 개소당 한 2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가로 잡으면. 그래서 운동기구를 얼마나 몇 개를 했고 이런 카운트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서 최대한 일단 저렴한 방식으로 해서 해놓고, 이제 문제가 나거나 에러가 나면은 이제 고가로 점점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원 전체 하나를 한번 해보는 게 일단 작은 목표인데, 기술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한테 이런 걸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게이트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줬는데, 이게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있을 필요는 없고, 기둥형이어도 되고, 카메라는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 얼굴도 안 나오고 일일이 지우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식률도 좋아지고 겹쳤을 때도 다 보이니까. 그리고 폭이 뭐 한 20-30m가 넘어간다 하면은 이걸 쓰는데, 그런 게이트는 정말 대형 공원에 한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길목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와이파이 쓸 건데, 와이파이는 저희가 써보니까 와이파이는 이제 2.5GHz가 있고 5.0, 6.0GHz가 있습니다. 요즘 6.0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가헤르츠가 움직이는 파형입니다. 파형이 한 12cm 정도는 게 2.5GHz인데, 저희 핸드폰은 5.에서 6.0GHz까지 인식을 하죠. 근데 저희가 쓰는 저가형 MCU들은 2.5GHz가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장점이 뭐냐면 2.5GHz는 이렇게 숲도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양은 적지만 뭐 우리가 그렇게 막 고도의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카운트는 2.5GHz로 저가로 가서 공원 전체를 이제 최대한 브릿지들을 더 설치를 해서 하는 방법을 했고, 근데 브릿지는 근데 또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5GHz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5GHz로 보내고 그걸 이제 다시 익스텐더로 낮춰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공원을 다 해보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 핸드폰 와이파이비 하나 가지고 아마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거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브릿지에서 계속 받아서 넘기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락 걸어가지고 MCU만 읽을 수 있게끔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